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건 중에 하나가 몇 개 있어요. 중앙지검이 지금 간첩 사건을 하나 조작을 하고 있는데 그 간첩 사건이 그냥 만만한 사건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전체를 얽어매서 우리 민주진보진영을 전부 얽어매서 통째로 한 큐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검찰개혁법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만든 법이다. 이런 얘기를 검찰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나와 실제로. 친일 적폐 청산 운동도 북한의 지령에 의한 거였대. 아이고, 그걸 꼭 북한의 지령을 받아야지 할 거 하나? 그거는 진짜 머리에 총 맞은 사람 아니면 친일 적폐 청산 운동은 누구나 할 것 같은데 검찰개혁? 글쎄, 이딴 식이면은 조만간 장용진 집에, 제 집에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문건 있나, 북한하고 주고받은 메일 있나 없나 막 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장용진 북한하고 교신, 회합, 통신 뭐 주고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 무조건 조작입니다. 근데 조작이 잘 될까 모르겠어. 애플은 조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애플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야, 참 궁금하네. 자, 이렇게 검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김만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김만배 기자가 지금 지금 자해를 하고 난 다음에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퇴원을 했다가 오늘 다시 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기사 하나가 뻥 터졌어요. 공교롭게도 김만배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몇 주 만에 다시 퇴원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 날 뻥 터진 기사가 있습니다. 김만배한테 돈 받은 기자들이 있다. 오, 예.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이 만배형 워낙에 씀씀이가 크고 돈 여기저기 밥 많이 쌌고 술도 많이 산 걸로 안다. 골프 많이 치러 다녔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돈 받은 사람은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자, 한 달 전쯤인가요? 뉴스타파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하죠. 거기 보면은 김만배 기자가 후배 기자들한테 돈을 막 뿌렸다. 예.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2억씩 줬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줬대. 분양권도 줬대. 자,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제가 그 녹취록 공개됐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받은 사람 꽤 많을 거다. 그리고 이런 보도가 이런 그 녹취록이 나왔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수사 안 하고 있냐? 녹취록 입수한 게 대선 전에 2021년에 입수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수사를 안 해? 이거 은폐하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마치 제 얘기를 들은 것처럼 오늘 김만배한테서 돈 받은 기자들이 있다라는 기사가 뻥 터졌습니다. 하필 김만배가 몇 주 만에 병원 갔다가 몇 주 만에 처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날인데 이날 맞춰가지고 뻥 터졌어요. 돈 받은 기자들이 있다. 와. 자, 그런데 기자가 몇 명? 돈 받은 기자가 몇 명? 기껏 3명이래. 여러분 믿어지세요? 김만배 돈 받은 기자가 겨우 3명인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3의 제곱은 될 것 같아요. 3의 제곱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김만배 돈 받은 기자가 겨우 3명뿐이래요. 그리고 한 명은 돈도 아니고 구두를 받았대. 글쎄 명품 구두라고 합니다만 명품 구두 여자 구두 명품 구두가 비싸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미춘가 그게 비싸면 2천만 원까지 간다며. 근데 웬만한 구두는 뭐
수십만 원, 뭐 2, 30만 원이면 되고, 그리고 좀 명품 구두라고 하더라도 200만 원 안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뭐 얼마나 명품 구두를 사줬는지 모르겠으나, 자, 명품 구두 하나 사줬대. 자, 그 정도? 그렇게 탈탈 털어서 4명? 4명밖에 없다고? 에이, 그거는 아니지. 예. 제가 그냥 첫 보기에도 대충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 근데 겨우 3명? 야, 그걸로 입 닦으려고? 야, 검찰 너무한다, 너무해. 뉴스타파에서 녹취록 공개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하는 척 하는 거지? 3명에서 덮으려는 거지? 이 정도로 덮으려는 결심이지? 야, 어림도 없다. 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만배 기자의 돈을 받은 사람이 겨우 3명뿐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보다 더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SBS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사가 떡 났습니다. 야, 이것도 좀 이상해, 그죠? 조선일보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이거 검찰의 빨대를 제대로 꽂고 있는 애들이거든. 검찰발 단독 기사 제일 많이 쓴다 얘네들 아니야?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경심 교수 그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됐다라고 보도했던 그 김현정 기자였나? 하여튼 이현영 기자. 하여튼 그 기자가 기사 썼는데 알고 봤더니 발견되기 3일 전, 압수수색하기 3일 전에 나온 기사였죠. 사흘 뒤에 발견이 될 예정이었던 거지. 그런데 발견됐다라고 기사를 썼어. 놈이 그런 정보를 알려줬을까? 압수수색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자, 그랬던 SBS가 이번에도 그러네요. 한 건 쳤네요. 자, 조선일보하고 SBS에서 보도를 합니다. 중앙일간지 기자들 돈 본 김만배와 돈 거래 정황. 중앙일간지의 간부급 기자들, 꽤 연조가 있는 기자들. 자, 연조란 말도 사실 이게 일본식 표기인데, 자, 제법 연차가 있는, 경력이 있는, 혹은 연배가 있는, 여하튼 중앙일간지 기자들 3명이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았다, 돈거래를 했다 라는 부분이 드러났죠. 그게 오늘 SBS와 조선일보 등을 통해서 났습니다. 한겨레의 간부급 기자, 이름 이미 나왔죠. 성모 씨. 이 사람은 6억을 받았대. 그리고 그 중에 2억은 갚았대. 처음에 9억을 달라 그랬다가 6억만 받았다나 어쨌거나 그렇다 돼. 한국일보의 간부급 기자는 1억. 그 다음에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는 9천만 원. 자, 이렇게 거래를 했답니다. 도합 합쳐서 약 8억 정도 되네요. 3명이 8억 정도를 거래했고 2억은 갚았고, 그랬으면 인당 계산하면 얼마? 공교롭게도 딱 2억이네. 야, 대단하다, 그치? 글쎄, 그런 생각을 좀 들긴 해요. 이 만배형 원래 이게 약간 좀 허풍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2억 이랬을 때 전부 다 2억을 똑같이 나눠줬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뿌린 돈을 대략 생각해 보니까 평균 한 2억 정도 갔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한겨레 간부급 기자가 이게 아파트 분양권도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3명이 전부 다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검찰 지금 수사 방향은 어찌돼? 요 3명이 김만배한테 돈 받은 기자의 대부분이다 라는 식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 기사가 조선일보와 SBS를 필두로 해서 쫙 번졌어요. 자, 그런데 일단 이 3명 충격적이긴 하죠. 나 아는 사람인데 특히 한겨레 간부급 기자라는 성모 씨는 좀 내가 충격적이야. 평소 되게 좀 있는 척 했거든. 맞아. 되게 공정한 척 했거든. 아씨, 되게 기분 나쁘네. 여하튼 이 3사람이 뭐 그렇게 했대. 자, 그리고 채널A의 간부급 기자, 이 누군지 제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김만배 기자를 얘기를 하면서 얘도 이상하다, 분명히 얘한테도 뭐 돈이 왔든지 갔든지 했을 거야. 왜? 솔직히 김만배 관련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여기가 조금 이상하다 내가 하면서,
여기 얘한테 돈 갔을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돈은 안 가고 명품 신발이 갔다네. 자, 이런 기사가 오늘 났습니다. 뭐 쫙 퍼졌죠. 자,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에게 겨우 3명? 겨우 평균 2억? 더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서현님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빙산의 일각을 현재 드러내놓고 검찰이라든지 지금 뭐 SBS인지 뭐 또는 뭐 조선일보에서 엄청 뭐 큰 거 터뜨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사실 그래서 겨우 3명밖에 안 될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선배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유독 김만배와 가까웠던 제 아는 선배, 비선배 기자한테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해봤어. 그리고 이 김만배 기자와 자주 골프 치러 다녔던 기자들 사실 되게 많거든. 골프 같이 치러 다닌다는 기자는 되게 많아. 이 중에는 어제 내가 만배랑 골프 치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한테 직접 한 사람도 내가 있어. 알아. 내가 어느 신문인지도 알아. 꽤 진보 진영 언론사로 손꼽히는 곳이야. 한겨레보다도 더. 자, 만배 형하고 골프 치러 갔다 왔다라는 기자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만배 형하고 골프 쳤다는 얘기 그렇게 숨기는 얘기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렇잖아. 뭐 검사랑 골프 쳤다든지 혹은 뭐 기업체랑 골프 쳤다 그러든지 그러면은 숨기겠지. 근데 김만배는 기자예요. 그래 선배야. 선배가 후배들한테 야 내가 돈 낼게 니들 골프 치러 와 라고 했고 내가 그냥 따라갔는데 뭐 그렇게 숨길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예, 보기에 따라서 숨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만배형하고 골프 쳤다라는 얘기 뭐 거의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차에 골프백을 넣어놓고 다니면서 금요일 저녁이나 뭐 이럴 때 같이 골프 치러 나갔다가 1박 2일로 골프 치러 간다는 얘기도 제가 꽤 들었던 것 같아.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걱정 안 되겠어요? 이 김만배한테 돈 받은 기자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막 쫙 번지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배가 그 선배였어. 전화를 걸어봤죠? 형 혹시 돈 받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형 말. 야,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아슬아슬 스쳐 지나간 것 같다. 사실 만배가 골프를 치자면서 나보고 오라 그러더라. 누구랑 같이 치냐 하니까 와보면 안다 그러더라. 갈까 말까 하는데 하필 그날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얼굴을 끌었대. 그러니까 심하게 다친 건 아닌데 얼굴에 상처가 나가지고 도저히 창피해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더래. 그래서 야 형 나 이거 얼굴을 너무 다쳐가지고 오늘 못 가겠어 라고 해서 약속을 캔슬했대. 근데 그 자리에 갔으면 자기는 이번에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야 용진아 나는 정말 안 갔다.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몇 번 물어봤어요. 형 만병하고 되게 친했잖아. 정말 친했잖아. 그러니까 친했는데 안 갔어. 분명히 안 갔어. 내 이름 나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그 형이 있는 반면에 제가 오늘 전화 안 하고 지금 언제쯤 한번 전화를 해야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로 만병이랑 골프 치러 다녔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 한두 번이 아닐걸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의심하는 거는 뭐냐면요. 대장동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좀 대장동 정영학 그 회계사가 회계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언론사들 돌아다니면서 이 부동산 관련 강연도 좀 한 걸로 알아요. 근데 언론사에 가서 강연을 했어. 뭐 언론사에서 했던 보통 무슨 저기 그 일반 독자들을 상대로 뭐
무슨 아카데미니 뭐 기자 뭐 시민 아카데미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백화점 뭐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왜 이렇게 이게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있죠? 무슨 센터라 그럽니까? 예, 무슨 교육 같은 거 센터 하는 센터 같은 게 있죠. 언론사에도 그런 교육 센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센터, 예, 그런 센터에 출강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게 내가 있는 걸로 알아. 실제로 그런 강연을 했다라는 신문 기사도 난 적 있어요. 그게 모 경제신문이었어. 두 군데 경제신문에서 났어요, 실제로. 자, 그게 그냥 났을까? 예. 그 분명히 일정한 돈 거래가 있었습니다. 광고비를 줬든 뭘 줬든. 그냥 어떤 신문사가 그걸 공짜로 내줍니까? 광고 기사를. 예, 아카데미 센터, 예, 문화센터. 예, 맞아요. 문화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거 언론사에도 있어요. 예. 그 문화센터에 출강을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 강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정영학회계사였는지 아니면 다른 직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그런 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했다고 기사가 또 대문짝만하게 나요. 예, 그냥 나갔을까? 다 그 광고라고. 맨입에 절대 안 나갔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수사를 했을까? 조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기자 개인한테 간 돈이야 지금 뭐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사한테 간 돈도 있단 말이에요. 광고비 형태로. 그건 했을까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인끼리 돈 받은 거는 오히려 아까 여기 한겨레 이거 성모 기자처럼 이 성모 기자는 지금 뭐라고 변명하고 있냐면 이거 개인 사인 간의 그냥 개인 거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될 거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성모 기자 같은 경우 뭐 그래요. 좋아요. 차라리 개인끼리 돈 거래가 있으면 정말 개인 간의 뭐 돈 거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의 광고비로 집행이 된 게 있다면 이거는 외형은 광고비나 실은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 뇌물의 목적은 부정적인 기사를 내리는 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보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사문난정님, 대장동 파면 이상하게 검찰, 판사, 국기몰론만 나오네. 네, 맞습니다. 이 대장동 있거든요. 파면 팔수록 국힘당 쪽만 나와요. 아, 이거 뻔하지 뭐. 솔직히 누가 민주당 쪽에 돈 줍니까? 누가 민주당 쪽에 돈을 많이 줍니까? 돈 줘서 효능 일단 내가 얘기를 들어봤어. 어떤 그 기업체한테 워낙 로비를 많이 했대, 자기가. 근데 민주당 쪽에는 돈을 잘 안 준대. 왜? 첫째, 돈을 줘도 효능이 별로 없대. 뭔가 이렇게 돈을 줬으면 그 돈에 맞는 대가가 와야 되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어떤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딱 먹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안 먹힌대. 먹히는 듯 하다가 중간쯤에서 이게 어그러진다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 쪽에는 돈을 안 준대. 예, 가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솔직히 기업들 다 마찬가지일걸? 민주당에 돈을 왜 주니? 이게 효용성이 별로 없는데. 예, 마찬가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일이 되기를 바라고 어떤 사업의 성사를 위해서 돈을 줬다면 민주당한테 돈 안 줘요. 차라리 성남시였으면 성남시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주면 줬지 절대 민주당 주는 일은 솔직히 말하자면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솔직히 진짜. 에휴, 씨. 자. 그런데 이 볼 때 오늘 제가 이렇게 만배영한테 돈 받은 기자가 한둘이 아닐 텐데 겨우 3명? 아니 골프 친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 다음에 광고비 받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정말 3명밖에 없을까? 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후속 보도가 하나 났습니다. 골프 칠 때마다 100만 원
기자 수십 명 연루 정황. 그럼 그렇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배영은 골프 치러 많이 다녔고요. 기자들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뭐 기업체를 끼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뭐 법조계 유력 인사들하고 골프 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때마다 돈은 누가 냈다? 만배영이 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 만배영은 저기 골프장 회원권이 있어서 일단 골프 피가 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함께 골프 치면은 꽤 돈을 많이 쓴 걸로 알아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현금을 찔러줬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어쨌거나 그나 되게 씀씀이가 컸고, 그 자리에 불러오는 사람도 꽤 유력 인사였다. 그래서 가서 골프 칠만 하다. 들어볼 얘기도 많고 상당히 좀 괜찮은 자리다. 라는 얘기가 꽤 많았어요. 자, 골프는 데 보니까 뭐 골프 칠 때마다 용돈으로 100만 원씩 줬대. 이렇게 받은 기자가 수십 명이다. 적을 때 10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줬답니다. 아이씨, 근데 나한테 밥도 한번 제대로 안 사고 말이야. 맨날 이 형은 나한테 자기가 나한테 밥 산 줄 알아. 밥 산 줄. 아니야, 밥 산 적 없어. 아니, 그러고 보니 옛날에 그 서초동 거기 그 앞에 오발탄에서 밥을 한번 산 적이 있구나. 오발탄은 거기서 곱창 한번 산 적이 있구나, 그 형이. 예. 그게 언제적 얘기야? 그건 10년도 된 얘기인데. 하여튼 그것 말고는 없어요. 예. 점심 내 저 오발탄 가면은 곱창 정식 이런 거 있거든. 곱창 정식이었나? 하여튼 뭐 갈비탕이었나? 하여튼 뭐 그거를 팔아요. 점심 때 먹는 갈비탕 정식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아마 한번 사준 것 같네. 그것도 10년 전 된 것 같다. 예. 불교 방송 제가 근무할 때 먹은 걸로 제가 기억하니까 10년도 더 됐네요. 참. 여하튼 야, 근데 이 형은 진짜 나한테는 그래놓고 그렇게 짜게 걸어놓고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야, 형아가 매번 샀으니까 오늘은 네가 밥 사라. 그런 적도 있어. 그래, 이 형은 자기가 나한테 밥 많이 산 줄 알아. 그렇게 하도 많이 사니까 나랑 헷갈렸겠지. 그러면서 야, 형아가 맨날 샀으니까 오늘은 네가 사라. 그런 적도 있어. 아씨, 근데 뭐 그렇게 비싼 걸 먹질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뭐 얼른 내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서운하네. 다른 사람한테는 막, 몇백만 원씩 주고, 명품 구두 주고, 2억 주고, 아파트 뭐, 당첨권 주고, 야, 근데, 진짜 너무한다. 곱창 가지고 진짜 생색내고, 아유, 씨. 자, 이렇게,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은 기자는 사실 이 세 명이 분명히 아니죠. 근데 이걸 자꾸 SBS에서 보도한다는 게 뭔가 좀 깨림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SBS하고 조선일보 모른 얘들은 사실 친검 언론이죠. 검찰의 빨대를 쪽 뽑아놓고 쪽쪽쪽쪽 잘 빨아먹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 기사도 뭔가 검찰이 의도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조금 의심되기는 해요. 자, 이 얘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만 좀 이상하다. 왜 하필 오늘? 이라고 의심을 품는 사람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이 조선일보조차도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김만배 조사 재개, 대장동 투자자 기자들까지 조사하는 이유는? 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예요. 자, 조선일보 지들이 볼 때도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지. 오늘이 김만배가 검찰 조사를 받은 날입니다. 지난 11월 달인가요? 12월 초인가요? 예. 그 수원 어디 길거리 어디에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찔렀다 그러잖아. 스스로 이렇게 자해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 입원을 2주 정도 했고 그 뒤에 또 치료를 좀 받았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검찰 조사를 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가 재개된 게 바로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 맞춰가지고 기자들이 만배한테 돈 받았다는 기사가 쫙 나갔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도 의심스러운가 봐. 김만배 조사 재개. 그런데 대장동 투자자하고 기자들까지 조사한다?
예.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은 대장동 여기 그 천화동인 여기에 주주로 참석한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뭐 거기 SK가 연루가 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기자들이니 뭐 또는 뭐 법조인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간 걸까? 아니면 이게 배당금을 이익 배당금을 빙자한 뇌물이었을까? 좀 이상하죠. 사실 이익 배당금을 빙자해가지고 뇌물 주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당연히 대장동 투자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 하며 김만배 기자하고 돈 거래를 한 기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게 가능하긴 하죠.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 그리고 왜 그 기사가 지금 났을까? 뭔가 의도한 게 있지 않을까? 예,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저도 의심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니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면 누구나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자들에 대한 조사 부분은요. 왜 기자들을 조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제서야 조사하느냐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은 이게 대형 부동산 관련 부패 사건 치고는 기자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김만배부터 기자였고요. 자, 50억 클럽에는 누가 들었다?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장동 그 일당들 중에 지금 가장 해피한 사람 하나 있죠. 예, 배성준 기자. 예, YTN 있다가 머니투데이 있다가 지금 100억 챙겨가지고 천화동인 7호인가 8호에서 100억 챙겨가지고 조용히 사라진 이 배성준. 자,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의 부인이라고 하는 정모 기자. 예, 기자들이 꽤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지금 기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요. 홍성근 회장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 뭐 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잘 없어. 왜 안 됐을까? 왜 지금까지 안 됐을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번에 지금 검찰이 지금 부랴부랴 수사하고 있는 이거 기자들한테 돈 뿌렸다, 김만배가 돈 뿌렸다 이 부분 이미 작년에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확보된 내용이었잖아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재작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얘기잖아. 근데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수사를 하는 척하고 있어요. 뉴스타파에서 정영학 녹취록 보도하고 나자마자 어떻게 보자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양상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큰 특종이나 한 것처럼 SBS하고 조선일보에서는 단독 이렇게 해서 떠들러댔어. 뭐가 단독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정영학 녹취록이 다 나온 거지. 걔네들도 참 못됐어. 정영학 녹취록에 기자들한테 돈 뿌렸다는 내용이 있으면 진작 쓸 것이지 다른 내용은 다 쓰면서 그 내용은 쏙 빼고 썼지. 걔네들은 돈 안 받았나 몰라 솔직히. 자, 여기서 우리 정영학 녹취록을 한번 가봅시다. 이게 정영학 녹취록이죠. 형님 맨날 그 기자분들 먹여 살리신다면서요. 허허허허허. 아이 걔들은 현찰이 필요해. 아 현찰로 할까요? 다음에는 아니 그거는 형아가 지금 하고 있어. 이 내용이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2020년 10월에 녹음이 된 거고요. 이거를 확보한 것은 2021년 그러니까 대선 직전 검찰이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검찰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2년 동안 수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 2021년에 확보한 정영학 녹취록 거기에 등장하는 기자들한테 돈 줬다. 현찰로 뿌린다. 2억 돈으로 주기도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도 했다. 그 얘기를 2021년에 들었는데 왜 지금까지 수사 안 하고 지금 갑자기 수사하는 것처럼 할까요?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걸 하는 것처럼 SBS 야 니들 단독 써. 뭐 하자는 거야? 자 볼까요? 대장동 막느라고 너무 지친다. 돈도 많이 들고 너무 많이 지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한 놈 정리하면 또 뒤에서 숨어있다 또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예, 대장동 막느라 치신다. 돈 많이 들어간다. 자, 또 볼까요? 자, 뭐 비용이 좀 늘면 어때? 예,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예, 수사를 안 받고 언론을 안 탄다. 그래서 비용이 들었다. 기자단에 돈 뿌리는 비용이 든다. 이건 뭐예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라는 걸 자기들이 자인하는 거지.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거 자칫 알려지면은 수사받을 거고 언론 타가지고 상당히 욕먹을 거다. 그러니까 비용 좀 늘면 어때? 자, 그러면은 비용이 좀 는다? 그럼 이 비용은 뭐 하는데 들어간 돈이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데 들어간 돈이다. 사실 부정한 돈이죠. 법률적으로 치자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배임수재. 그러면서 기자들 아파트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회사에 줄 필요는 없고 기자를 주면 된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 정도 발언인데 이게 정말 3명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 놈 막으면 한 놈 뒤에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딱 3명밖에 없었던 걸까요? 3명은 어떻게 보면 가장 표본이고 진짜는 이보다 더 있는 거 아닐까요? 검찰은 나머지 명단 딱 갖고 있다가 아싸 얘네들 필요할 때 써야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김만배 지금까지 발언만 보더라도 적어도 3명은 넘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또 볼까요? 걔네들을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2억씩을 주고 그래서 형한테 지금 차용증이 엄청 많어. 분양받아준 것도 있고 서울에 분당에 분양받아준 것도 있대. 서울하고 분당에 분양을 받아줬대. 그렇으면 적어도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2명이네. 근데 여기는 1명밖에 등장 안 하네. 한겨레 신문 S 석기자 걔만 지금 뭐 아파트 분양받은 걸로 지금 진술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 말고 적어도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도 한 사람 더 있네. 차용증 무지 많아? 자, 우리가 적어도 3장밖에 없는데 무지 많아란 말 하긴 어렵죠. 이거 여러분 저기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원시인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이게 흑인들 원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도 어디까지나 센다? 하나, 둘, 셋, 많다. 하나, 둘, 셋 다음에 많다야. 그러니까 적어도 3명 이상 차용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적어도 4명은 받았다는 얘기네. 그죠? 그렇잖아요. 보통 그래요. 그 하나, 둘, 셋, 넷, 그보다 더 많으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 둘, 셋에 많다라고 얘기 안 해. 무지 많어라고 하면은 이거 진짜 적어도 5장 이상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아까 돈 받았다는 3명의 기자 중에 한 사람은 석기자, 한겨레 신문 석기자는 차용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차용증 무지 많아? 근데 지금 있는 거는 뭐 2장밖에 없어. 그럼 차용증 무지 많아가 아니지, 이건. 예. 그렇다면 이 김만배의 발언만 보더라도 적어도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그 다음에 무지 많아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차용증은 2장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2-3장은 더 있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뭐 아파트 분양받은 놈, 추가로 차용증 쓴 놈, 적어도 3명 정도, 지금 3명이라면 앞으로 3명 정도는 더 나와야지 무지 많아 라는 말이 되겠죠. 콜걸님, 장 기자님도 하나 주지, 이궁. 아니요, 저 안 받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만배영한테 10원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지금쯤 작살 났을걸요? 당장 제 이름부터 대문짝만하게 났을 겁니다. 안 받은 거 정말 잘한 거죠. 예, 큰일 날 뻔했어. 아마 그러면서 저를 그냥 언론 부패 전형으로 삼을걸요? 그러면서 우리 진보 진영 아장 내는데 좀 명분처럼 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받기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 듭니다. 여하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검찰이 얘기한 것 또는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그 숫자보다는 더 있다.
최소 3명은 더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도합 6명 이상이다. 돈이 넘어간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김만배가 돈 분양 기자들 이렇게 해서 예, 녹취록을 써주죠.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볼까요? 예. 자 여기 딱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자 가운데 김만배라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돈 분양 보이시죠? 예. 3-48일에 이게 뭔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기자들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자, 돈 분양. 예. 자, 이 라인이 딱 나왔어. 자, 그런데 과연 이게 3명 가지고 이런 도표까지 그릴 수 있을 정도일까요? 전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합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보도된 3명, 그보다는 많을 거다. 그죠? 근데 문제는 검찰이 과연 계속 수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 그냥 골프장에서 100만 원씩 받았다. 그거 좀 액수가 크긴 합니다만, 아이고, 그 친한 형한테 용돈 받은 거야. 라고 우기면 대충 우겨지는 내용들이, 수준의 금액이에요. 사실 되게 큰 돈이죠. 100만 원이면. 그런데 아는 형한테 친한 형한테 용돈 받은 거야 라고 우기면 또 우겨지는 정도의 금액이 100만 원 정도예요. 자, 그렇게 돈 받은 사람이 수십 명, 그리고 아파트 받고 억대의 돈을 받은 애들 최소 3명, 그리고 제가 볼 때 적어도 플러스 3은 더 있다라고 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은 어느 정도 수사를 할까? 수사를 할 의지는 있는 걸까? 정말 검찰 수사할 거야? 수사할 거야? 자, 검찰이 여기서 수사를 한다고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다? 예, 법조 기자단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지금 김만배라는 사람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잊혀져 있는, 좀 그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 좀 잊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자였어요. 그리고 법조 출입 기자였어요. 법조 출입만 꽤 오래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도 2006년, 2007년부터 법조 기자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몇 년 전까지 2020년, 2019년 정도까지 계속 법조 기자단을 들락달락 했어요. 한 15년 있었던 거죠. 꽤 오랜 시간 동안 법조 기자단 했어요. 심지어 부국장으로 회사 들어와서 앉아있어라, 데스크 지켜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법조를 갔습니다. 나중에는 야, 나 그냥 선임 기자로 해가지고 저 법조팀 제일 막내로 넣어줘 라고 해서 또 갔어요. 꽤 오랫동안 법조계를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대장동 사건 터지기 직전까지 계속 드나든 걸로 알아요. 그러면은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법조 출입 기자만 했어요. 2006년, 7년쯤에 본격적으로 법조 기자단에 가입해서 활동한 거지, 그냥 법조 출입, 머니투데이가 법조 출입이 안 되고 있을 때까지 포함하면은 2004년, 5년부터인가 계속 드나들었을 거거든요. 그럼 벌써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년 됐네. 정말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김만배라는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대담하게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이 법조 출입 기자로서 법조계 고위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법조 출입 기자로서 검찰 수사라든지 또는 국세청 세무조사라든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가장 잘 막을 수 있는데도 사실은 법조입니다. 결국에 대장동 같은 이런 사건 어디서 수사하겠어요? 결국 수사해봤자 결국에 오면은 검찰 나와서 수사를 한단 말이야. 근데 검찰 딱 거기 꼴문을 지키고 있는 게 누구야? 김만배인 거야. 그래서 대장동 관련해서 부정적인 어떤
기사가 나온다. 혹은 부정적인 어떤 수사,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 그걸 누가 다 막을 수 있다? 김만배가 다 막아낸단 말이야. 자, 이거 어떻게 보자면 진짜 검언 유착도 이런 검언 유착이 없어요. 근데 이걸 김만배 혼자만 했을까? 아니지. 적어도 김만배의 부탁을 듣고 취재를 중단한 기자, 혹은 김만배의 부탁을 받고 이미 썼던 기사를 내린 기자, 혹은 김만배의 부탁을 받고 시작했던 수사를 중단한 검사 있다는 얘기.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겠죠. 단순히 김만배한테 돈 받았다. 아니야. 그냥 개인 간의 거래일 뿐 아무 의미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빼고 진짜 대가성 있는 돈이 오간 거 이걸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사를 내려주고 혹은 광고를 게재해주고 혹은 진행하던 취재를 중단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뇌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민간 기업에서는 뇌물이 없어요. 뇌물은 반드시 공무원한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뇌물죄 같은 것이 민간의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입니다. 배임수재, 그 기자가 만약에 그 광고를 대가로 해서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가 돼요. 그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수사할까요? 수사할래? 검찰? 그거 하게 되면 법조기자단을 또 털어야 될 텐데 할 거야? 예. 아까 골프 치러 다닌 기자들 많았다 그랬죠. 자, 그 골프 치러 다닌 기자들 다 누구야? 법조기자들이에요. 석진환, 실수. 한겨레 신문 성모 기자, 다 법조 출입 기자였어요. 중앙일보 조모 기자, 사회부장이었어요. 한국일보 김모 기자, 다 그쪽이 법조예요, 법조. 다 법조 기자들이에요. 그리고 김만배와 같이 사업한 배성준, 법조 기자예요. 결국에 김만배의 돈을 받은 기자들을 수사한다면 어디? 법조기자단을 털어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김만배한테서 돈을 받았다면 가장 가능성 큰 데가 법조기자단이었을 거예요. 골프 치러 다닌 거 법조기자단이었을 겁니다. 수사 할 거예요 진짜? 수사 안 할 겁니다.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이건 뭐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김만배를 압박하려는 겁니다. 야, 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네 주변에 있는 애들 다 그냥 아작 내버린다. 야, 걔들이 뭔 죄가 있냐? 너랑 골프 좀 쳤다고, 네 부탁받고 기사 좀 내려줬다고 이 수사를 꼭 받아야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검찰한테 협조 좀 해라. 라는 압박의 용도일 가능성이 하나가 있죠. 김만배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 또 한 가지는 뭐? 야, 요새 보니까 기자들 검찰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잘 안 써주고 꼭 빼딱선 타던데 한번 군기 한번 잡아볼까? 라는 위협일 수도 있죠. 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봅니다. 누구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장용진 너 만배 형하고 친했다며. 친했지. 야, 솔직히 네가 만배형 할 때마다 나는 장용진 네가 돈 받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뭔 개소리야 이씨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검찰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뒤통수가 짜릿하는 겁니다. 이 수사가 실은 날 잡으려고 한 수사였는데 엉뚱한 사람 잡은 거 아니냐는 거야. 글쎄 뭐 그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 뭐 농담으로 들었긴 했는데 단순히 농담 같지가 않은 거 있죠. 왠지 얘들 진짜 나 잡으려고 하다가 엉뚱한 사람 잡은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이 세 가지 상황을 모두 다 종합해 봤을 때 일단 김만배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걸 꺼내들었다. 이 카드를 꺼내들었다. 적당히 수사하는 척 하다 중단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자들이 요즘 검찰에 협조를 잘 안 해줘.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단돌이 한번 들어갈까? 자, 기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용도 역시
어느 정도 하는 척 하다가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장용진을 치러 들어갔는데 엉뚱한 놈이 맞았다? 그럼 당연히 금방 그만두겠지. 자, 이 세 가지 상황을 모두 가정했을 때 어떤 상황 한 가지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 진짜 수사를 했는데 장용진이 나와서 지금 엄청 신나게 수사하고 있을 거야. 아, 나 참. 또는 MBC에 누가 뭐 돈을 받았거나 그랬으면 뭐 엄청 뭐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겠죠. 예, 근데 뭐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제가 검찰한테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사할 거야? 제대로 할 자신 있어? 예.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의 이 태도는요, 수사를 하려는 태도는 아닙니다. 수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요. 이번 사건이 이 법조 기자단 혹은 이 대한민국 언론에 좀 변화를 이 법원과 검찰 그리고 언론 사이의 유착을 좀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들도 그렇고요. 판사들도 그렇고요. 기자들과의 유착이 은근히 심합니다. 판사님들 되게 샌님 같죠? 하지만 기자들과 사적으로 친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언제 어떻게 언론 풀이를 해야 될지 그런 때가 갑자기 나타날지 모른다.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기자 하나 좀 친한 기자가 있으면 미리미리 좀 친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찮은 뭐 일부러 만나려고는 안 하지만 우연찮은 기회에 친분을 쌓게 되면 그 친분 되게 오래 갑니다. 판사도 마찬가지, 검사도 마찬가지. 검사들은 일부러 기자들과 친분 맺는 자리를 많이 만들죠. 특히 이 법조인들은요, 인간관계가 상당히 좁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판사야, 나 검사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만 모인다? 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친구들만 모이는 거예요. 판검사가 아니라 일반 변호사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 변호사래. 그럼 그래? 하면서 전부 다 세상에 억울한 일 있는 사람들 다 몰려들지. 상가집에 갔는데 야, 저 집 사위가 변호사래. 그러면 갑자기 문상하러 와가지고 법률 상담 받고 그러잖아. 예. 마찬가지입니다. 판사 검사들도 친구나 친척이나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 이렇게 청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청탁도 돈이 되는 청탁을 받지 아무거나 다 받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친교의 범위, 사회생활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동창들 안 만난대. 자,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좀 단절이 되죠. 판사, 검사 전부 다 서초동에서만 사는 거지. 법조인들의 세계에서만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자는 외부 세계와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 통로이자 하나의 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기자님 이런 거 취재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부분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볼 때 제법 있어요. 그 얘기는요, 거의 100% 판결이나 수사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해당 사건과 특정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기자가 해주는 말이야말로 가장 신뢰성이 있는 참고 자료 아니냐라고도 합니다. 그러려면은 자 이렇게 되면요, 이런 과정이 되면요, 판사, 검사, 이게 법조계하고 언론하고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착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 고정하고 고착화되고 고정화, 고착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공식화되는 게 뭐다? 기자단인 거죠. 법조기자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조기자단은 법조계와 언론계의 유착을 고착화하는
합법화, 공식화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소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김만배, 제2의 김만배, 제3의 김만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아니 이미 어딘가에서 어휴 이번엔 나 스쳐 지나갔네 라고 안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찔하죠? 네, 저도 아찔합니다. 자, 아까 후원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예, 스카이지아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예, JJ님, 네, CA인 거 보니까 여기가 캐나다인가요? 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생각보다 좀 길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네.